네, 6월 들어서 유독 강한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네카우가 없으셨던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통적인 강세장답게 빠른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다음 주에 공략 가능한 테마와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그때 네. 투자 포인트로 이제 중국을 콕 집어드렸는데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동안 말씀드리고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또 바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투자 포인트 자체가 중국향 매출에 대한 집중 포인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향 매출에 대한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빼놓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선택을 했느냐, 이 투자 포인트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너무 잘 맞아 떨어졌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까지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어닝 쇼크 때문에 하락을 했던 자리가 18만 원에서 17만 원 요 구간대에서 하락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닝 쇼크를 나타냈었던 원인이 중국향 매출에 대한 좀 하락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쇼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중국향 매출이 다시 한번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박스권 라인 때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까지는 여전히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 크게 남아있는 만큼 홀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최대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중국 쪽 사업의 실적 개선이 얼마나 뚜렷하게 숫자로 증명이 되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예상보다 조금 빨리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를 한 다음 주쯤 할 것 같았는데 오늘 역사적인 또 코스피 3,000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코스피 3,000 한번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PD님이 빵빠레까지 올려주시는데 주인공인 삼성전자가 빠진 조연이 만들어낸 3,000피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근데 전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를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먼저 치고 가는 게 SK하이닉스고 HBM4에 대한 모멘텀도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체질이 바뀌었다. 주인공은 SK하이닉스지 않을까. 그래서 주인공이 잘 증시 이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만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주로 올렸던 3,000포인트까지 다가오면서 같이 상승을 보여줬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섹터들을 한번 우리가 딥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순위를 보면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코스피 3,000 돌파를 기념하며 오늘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꾸 체크를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섹터는 콘텐츠 섹터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했었던 테마인데 오늘은 콘텐츠 쪽에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중복되는 콘텐츠를 가져올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정부 지원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수출을 3배가량을 좀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조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이제 수출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제시한 만큼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좀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얘기가 나온 게 IP 콘텐츠에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합 전략을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AI 산업에 대한 육성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IP 지적 재산권에 대한 콘텐츠까지 결합을 하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나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콘텐츠입니다. 이어서 장점과 단점도 체크를 해보죠. 네, 오늘에 대한 장점도 마찬가지로 AI 콘텐츠를 좀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에 AI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장점은 제작에
대한 효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비용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확보가 될 수가 있다,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좀 중요한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AI 산업에 대한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가상 캐릭터라든지 버추얼 휴먼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진입 장벽 자체가 약간은 낮아지고 이제 성장주들이 많은 인프라 자체가 좀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컨텐츠 확대가 돼야지만 이 산업 자체의 인프라가 커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넷플릭스가 잘 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충성 고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넷플릭스를 결제하고 있지만 티빙이라든지 쿠팡 플레이 추가적으로 결제하면서 이 인프라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유통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번 모멘텀을 통해서 성장주들이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컨텐츠에 대한 산업은 굉장히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IP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단점을 봤을 때는 감성 정서적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요즘 너튜브 같은 데 보면은 숏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AI로 이제 개발한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디어 맞아요. 컨텐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내용 전달에 대해서는 좀 잘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데 감성적인 전달이라든지 이런 감정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는 약간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영화 콘텐츠라든지 드라마 콘텐츠로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약간의 단점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단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원작자에 대한 권리 침해도 이슈가 아직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지브리 저작권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만큼 AI에 대한 활용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데이터 학습을 했었던 거기에 대한 원 저작자가 권리 침해에 대한 좀 요소를 한다라고 하면 성장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가 훼손이 되거나 노이즈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산업이고 새로운 기술력 결합이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리스크 요인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추가가 된 새로운 내용으로 첫 번째 테마 콘텐츠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도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네. 돌파하는데 주력으로 좀 많은 힘을 내줬던 섹터들이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AI 소프트웨어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하면 입 아픕니다.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인데 이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슈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코스피 3천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했었던 모멘텀은 사실 정부의 모멘텀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AI 소프트웨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워낙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0조 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 지방지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클러스터가 되겠다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이런 식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 지방들은 AI에 대한 좀 투자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AI 소프트웨어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하정우 이제 미래기획수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는 소프트웨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AI 소프트웨어 장점과 단점,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I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게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새로운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M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로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AI 칩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파운드리로 이제 엔비디아가 팹리스를 진행을 하면 거기에 수혜를 받으면서 같이 끌려가는 느낌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L&M의 기술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이제 초거대 L&M을 개발했었던 첫 번째 국가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경쟁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고 좀 더 경쟁을 할 수 있는 산업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부각이 됐을 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상승에 대한 룸이 훨씬 더 크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뭘 체크해야 될까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소버린 AI로 좀 집중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자주 언급이 됐었던 게 오픈소스를 통해서 다 같이 공생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성장을 하자라는 분위기로 좀 많이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소버린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단위에 대한 좀 국가 주권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폐쇄형을 통해서 한국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폐쇄형 프로젝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도태되는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 장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버린은 AI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동안에는 미국 기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국가 기준법으로 통제하기가 사실은 애매했습니다. 근데 소버린 AI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가 기준법을 통해서 통제가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작아질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좀 하나의 단점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지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를 돌파한 오늘 우리가 콘텐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라는 두 개의 테마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콘텐츠 쪽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서 요즘에 워낙 테마별로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네, 그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같이 보는 뷰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콘텐츠 비슷한 경향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근 각이네요. 네. 그러면 콘텐츠 안에서 탑픽 종목을 들어볼게요. 네, 콘텐츠 중에서도 좀 다양한 종목이 있고 제가 A스토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 하나 더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 드릴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결국에는 이제 올해 제작되는 편수가 얼마나 확대가 돼서 방영이 되고 또 히트작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콘텐츠사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떠한 IP를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 한알령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IP를 이제 유통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IP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인 SLL 중앙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옥시부인전 혹시 보셨나요? 아, 그거 상당히 인기 많았어요. 저는 보지는 네. 못했는데. 저는 본방사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네. 옥시부인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보고 있었던 흑백요리사도 이제 여기에 대한 히트작을 보유하고 있는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IP 컨텐츠 자체가 중국으로 수출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은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잘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많은 IP를 가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 또 투자 포인트로는 뭘 봐야 되나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텐센트 그룹을 통해서 유통을 할 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회사에 투자한 에이스빌이 또 텐센트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3대 주주로 지분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컨텐츠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콘텐트리 중앙은 자회사와 텐센트 자회사를 통해서 유통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인프라를 빠르게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 자본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된다. 그러면 텐센트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콘텐트리 중앙도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 구조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커질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SLL 중앙 같은 경우에도 IPO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부근인 1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11,300원 제시를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김민석 매니저 만날 수 있죠.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번 주말에 이벤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주말에도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 공지사항 보시게 되면 이벤트 내용과 이제 강연의 일정까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까지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주말 같이 준비하시고 다음 주 같이 준비 많이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